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요즘에 근래 들어서 제가 자전거 보험 수리건이 여러 건 좀 있었습니다. 보험 수리건들을 여러 건 좀 진행을 하면서 우리 소팔러 분들한테도 보험 처리하실 때, 보험 수리 받으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보험 수리 중에서도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보통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다가 가해자 측의 실수로 인해서 원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를 입은 라이더는 우선은 당연히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진단을 받고 대인은 그렇게 병원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자전거 아마 파손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가지고 가까운 또 매장을 가져가셔갖고 보험 수리를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보험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는 매장마다 약간 좀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처리 수수료나 이런 공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전거 매장은 보험 처리할 대물 자전거를 받아 갖고 점검을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외관상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죠. 그리고 살펴보다가 프레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는 보통 이거를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왜? 보통 프레임 같은 경우는 파손이 됐을 때 뭐 용접이라든지 아니면 카본 수리라든지 이렇게 수리를 했을 때 원래의 성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카본 여러 겹의 섬유로 이루어진 프레임에 크랙이 났을 때 그러면은 진동 감쇄성이나 강성에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히 겉은 멀쩡하게 수리는 할 수 있겠지만 성능까지 동일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매장들은 프레임이 파손이 됐을 때 전손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에 이상이 없고 부품에 뭐 기능적인 이상이 있을 때는 부품 수리에 대해서 견적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프레임에 큰 상처는 아닌데 겉에 표면에 상처가 났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카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본 비파괴 검사 가능한 업체에 또 의뢰를 할 수 있게 그 비용까지 견적에 넣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차량이랑 사고 난 경우에는 보통 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전손 처리 기준으로 한번 제가 견적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고객이 자전거를 중고로 구입했던 새 제품으로 구입을 했던 간에 우선은 공급처,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터가 제공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딸린 뭐 휠셋이나 이런 제품들도 동일하게 공급처의 정상적인 가격을 다 기입을 해서 견적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견적서를 이제 보험사 손해사정한테 넘겨요. 그럼 손해사정은 매장에 방문을 해갖고 실사 촬영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리고 매장 점주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눕니다. 이게 과연 진짜 전손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손해사정은 그 정보들을 가지고 또 거기에 금액 딱 100만 원 했다고 해서 네 1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현재 2020년인데 그 제품은 2018년식이야. 그러면은 연도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 감가상각을 보편적으로 뭐 1년 지났을 때 20%, 뭐 3년 지났을 때 40%, 30%, 뭐 3년 차 때 50% 반값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보험사 기준의 감가상각 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이 마지막으로 감가상각한 금액까지 이렇게 제공을 했을 때 그 금액을 확인하시고 무조건 합의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선은 손해사정인이 책정한 감가상각은 보험사 기준으로 적용을 한 것이지 뭔가 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측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 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감가상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연식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산 지는 2년이 됐는데 동일한 2년이 지난 자전거라도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자전거는 2년 됐는데 완전 진짜 다 뭐 망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자전거일 수도 있고, 어떤 자전거는 주인이 굉장히 닦아가면서 아껴가면서 조금씩밖에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은 자전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2년 차이 자전거라도 동일한 상태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사에서 책정한 감가상각까지 책정된 그 보상 비용이랑,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만약에 중고시장에 얼마에 팔 수 있는가, 이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중고값이 더 내가 비싸게 팔 수도 있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손해사정한테 내가 중고를 팔면은 이 정도 가격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서 이렇게 금액이 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좀 상담을 하다 보시면은 서로 조율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고값까지는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해사정인이 책정한 금액과 내가 중고로 팔 수 있는 금액의 합의점을 어느 정도 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좀 귀찮고 또 그냥 적정하다 생각하시면은 손해사정이 책정한 금액, 제시한 금액을 오케이 하고 대물 처리를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손해사정이 제시한 금액을 오케이 하셔갖고 진행을 하셨다면은 이제 그 금액이 지불될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그 매장에서 자전거를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소정의 보험 처리 비용만 내고 그 금액은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무조건 그 금액을 전손 처리해 갖고 다 받았다고 해서 다시 자전거를 동일한 모델을 구입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 갖고 만약에 사고가 나셨을 때는 대물 처리 자전거 이렇게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소팔러분들이 안전한 라이딩이 되길 기원하는 소판돈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